자, 오늘 우리가 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현재 시장 평가는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미 자산별 약세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미중 관세 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가 벗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 호재 또는 반대편에 있는 위험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숙제를 또 풀어주실 너무나도 중요하신 분을 또 모셨습니다. 자,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 모시고 한번 세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바로 들어가시죠. 네. 숙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자, 미중 무역 협상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기분 좋게 봤죠. 아, 굉장히 기분 좋게 보셨고. 말씀 나온 김에 자랑을 좀 하죠. 예. 저는 올 한 3주 된 것 같아요. 네네. 3주 전부터 이제 극심한 변동성의 정점은 지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네. 미중 협상이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어서 드렸지만 이 미중 협상이 생각보다 빨리 타결이 돼버릴 수도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예. 물론 어제 이제 30% 10% 이렇게 굉장히 큰 브레이크스루를 했죠. 네네. 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세부 적인 조건에 따라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왔다 갔다 약간의 차피한 시장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급했었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미중 제네바 스위스에서 합의됐던 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관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가 불과 한 달 전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맞아요. 관세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고 세상이 막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어떤 불안감이 엄습했었다면 지금은 협상, 타결, 진전 내지는 조건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식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는 시장 그동안에 한 두세 달 연초 이후에 시장을 짓눌렀더니 관세의 망령은 이제는 거치고 있다. 거의 거치는 끝단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이 프리마켓 뉴욕을 같이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여기 나오시는 많은 패널 분들께서 또 전문가 분들께서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사건을 두고 하나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는 저는 그 부분이 맞다라고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 한 달 동안에 대표님도 마찬가지시면 다른 전문가분들도 지금 관세는 오히려 우리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아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한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이제 시장의 평가는 이렇게 지금 대표님께 말씀을 해주셨고, 하지만 미국 자산별의 어떤 약세 또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일부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 이게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셀 아메리카, 미국의 자산을 다 팔아치우고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요. 이런 과대 해석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여담을 살짝 좀 말씀드리면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렇게 방송 출연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일부 하나의 사건 내지는 하나의 지표를 보고 이게 전부이냐 과대 해석을 좀 지양하자는 게 제가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한 달 전에 모 방송국에서 그 대담 하자고 그러면서 저를 미국의 이제 낙관론 반대편에 미국의 이제 비관론자를 부르셨는데 그분 절대 그분을 폄하하자는 건 아니고 그분이 한 60년 70년 전 막 대공황 때 데이터를 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는 대공황에 준하는 위기가 올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절대 그럴싸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위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의 위기가 항상 있었거든요. 역사는 늘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관세 때문에 얼어붙는 이런 소프트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과대 해석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게 일단 제 목소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맞습니다만 그냥 말로 설명드리죠.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일단 첫째 트리플 약세 중에 채권 가격 하락, 금리 상승, 주식 하락, US 달러 약세. 채권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채권 가격이 지금 채권 금리가 뜨는 거는 아까도 언급 잘 해주셨지만 경기 성장 내지는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 회복에 대해서 다시 이제 실질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며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4월 며칠인가 하여튼 3.991까지 확 떨어졌다가 지금 4.2 갔다가 4월 말쯤이라고 협상 타결되면서 지금 4.4, 4.5 물론 이것도 이제 4.78 그렇게 갈 리는 없을 거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미국 정부의 드라이 파우더 중에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게 SLR이라고 그래서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BIS에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 굉장히 중요하죠. 은행들이랑 은행이 무너져 버리면 정말 시스템 위기가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은행들한테 그 니네 총 익스포저 대비 자본을 이만큼은 유지해라고 하는 게 3%를 공고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예. 글로벌리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뱅크인가 뭐 GSIB라고 그래서 뭐 JP모건 등등 굉장히 대형 은행들한테는 그 비율을 5%로 제한을 줍니다. 더 조금 속된 표현을 더 빡세게 네. 기준을 더 주는 것이죠. 네네. 정부에서 지금 규제 완화 얘기하고 있고 2월 며칠 날 재무부 차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SLR 규제 완화 검토 실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 5%를 3%로만 줄여줘도 미국 은행들에서 예. 은행들에서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그 유동성의 양이라는 것이 거의 1.7조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그걸로 채권만 사버리면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지금 막 좀 정신없는 언행을 보이고 이래서 그렇지 예. 미국 정부가 대단하고 미국 정부가 정말 크다는 거는 미국 정부에서 이런 규제 완화 한두 개만 딱 해도 예. 금리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지 드라이 파우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예. 채권은 그럼 더 이상 불과 2주, 3주 전에 연달아 2번 10년물 옥션 네네. 경매 굉장히 성공률을 잘 치렀잖아요. 예. 4월 10일 날인가로 그때는 87% 인다이렉트 비더 외국인 비중 외국인들이 투자를 했고 그 다다음 주 지난주였죠. 71%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참여율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채권을 다 던진다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생각난 김에 중요하니까 한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차트도 좀 준비해 주셨긴 했는데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의 상황 자체가 일부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간다. 왜냐면 이제 무역이 일부 뭐 합의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FOMC 금리 정책을 남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뭐 소위 얘기해서 2달, 3달 동안에 만약에 튀어오르는 또는 자극시키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사실 연준에 있어가지고 금리 정책에 있어서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채권 시장의 많은 투자자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이 일부 있을 테지만, 뭐 데이터 디펜던스라는 뭐 그러한 네네네. 기조로 계속 나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뭐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번에 미중 관세 협상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뭔가 되돌림해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국이 지금 조금 후달리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특히 그 중에 중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보는 소스에 의하면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중국이 이거 버틸 수 없는 상황일 거다라고 했는데 지난 주말에 드디어 뭐 우리나라 언론사를 통해서 광동성이라든가 수출 주요 지역에 컨테이너가 6, 7층 지금 쌓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들 다 조업 중단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타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가가 기본적으로 되팀은 있겠죠. 살짝 올라가는 건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라고 구분하는 거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어감이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그 물가 상승률이 계속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튀어오르는 것은 그렇죠. 뭐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튀어 올랐다가 물가 상승률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건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릴 텐데요. 사실상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에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관세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어떤 재정 지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관세를 지금 미중 무역에서 만약에 크게 줄인다고 한다는 것은 과거의 계산법하고 지금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그만큼 시장에 쏟아지는 국채가 좀 양이 많을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좀 올라가게 되고 이런 요인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요인이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됩니다. 트럼프 입각하기 전에 미국이 전 세계 거래국들 상대로 부과했던 실효 평균 관세율이 2.2 또는 2.4라고 해요. 발표되는 기간마다 틀리니까 어쨌건 2% 초반이었단 말이죠. 지금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지금 중국하고의 합의한다는 거는 이 보편 실효 관세를 10%에서 한 12%까지 끌어올렸는데 그 외에 15에서 20% 또는 미국 같으면 중국 같으면 80% 이거를 보편 실효 관세 10에서 12%는 그냥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갖고 합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각하기 전에 2.2%의
어떤 아주 미미했던 관세 수입보다는 예. 적어도 한 12% 14%면 적어도 4배 네 배 인상되는 이상이니까. 거거든요. 예. 충분히 그런 관세 수입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 관세만으로도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세수 적어도 확대가 4배가 인상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지금 인터뷰하면서 우리 막대한 관세 수입 얻고 있어, 실제로 얻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제가 볼 때 그게 어떤 문제가 될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네. 언급해 주신 대로 그 외에 채권을 발행할 요인은 분명히 있긴 있겠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재정 문제, 뭐 미국의 달러가 또 뭐 폭삭 셧다운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는 안 나올까요? 미국 재정 문제는요. 예. 지난 3, 40년 동안 계속 됐던 맞아요. 얘기고 예. 저도 뭐 합의하다가 못하면 또 셧다운 했다가 다시 그렇죠. 인상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당장 5년에서 10년 동안 예. 재정 문제 때문에 미국이 망하고 미국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달러 패권이 끝나버리고 이런 일은 절대 절대 없을 없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뭐 동의합니다. 네. 예, 그런 부분 동의하고 있고요. 아까 뭐 대표님께서 준비하셨던 자료가 있었는데 저희가 건너뛰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로만 설명드리죠. 예, 예. 불과 한 달 전에 음. 중국에서 뭐 협상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채권을 팔아대고 있다. 아, 일본이 또 미국의 맞아요. 채권을 팔았다. 예. 물론 팔긴 팔았어. 예. 자료는 있으니까. 네. 뭐 말씀만으로 넘어가죠.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일본 중앙은행 또는 금융기관들이 211억 달러 정도의 미국 채권을 팔아치운 건 맞습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 돈 한 26조 달러 우리 26조 되잖아요. 26조 원. 예.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양이 1.1 트릴리언 달러 되거든요. 아유, 예. 그리고 하루에 국제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만 거래되는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대세의 시장 영향이 있겠습니까? 예. 연초에 에셀 로케이션 자산 배분하고 또 관세 때문에 불안하니까 일부 팔았겠죠. 네네. 그렇지만 그 시장 전체에 불과 뭐 26조 1.8%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 가지고 미국 채권을 다 팔았다 전혀 그런 문제 아니고 그 각 국의 미국 국채 매수 이 통계가 아쉽게 한 2달 전에 이연돼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까 예.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만 그래프가 네. 죄송해요 이게 워낙 많다 괜찮습니다. 보니까 네. 아, 이만큼 지금 방송을 위해서 지금 예. 차트에서 보시는 왼쪽에 조그만 박스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네. 일본, 이분, 중국, 영국 등등에서 1월 대비 2월 달에 미국 채권의 노란색이 지금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예. 다 플러스로 더 사고 네네.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옆에 세로로 세워진 바 차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옅은 하늘색, 파란색에서 핑크색으로 다 핑크색이 늘어나고 나네요. 있잖아요. 예. 오히려 미국 채권을 더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최근에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러네요. 우리가 해석을 핑크색이 해요. 올라가 있다는 건 미국 그럼요. 채권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요. 예. 일시적인 움직임 때문에 이걸 미국 뭐 세라메리카노 전혀 그거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주식은 이미 회복하기 시작했으니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사실 저희가 뭐 채권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채권 시장 그만큼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채권 시장에 대해서 그렇죠. 괜찮은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또 시청자분들께 또 말씀을 좀 그래서 드리도록 중요하니까 한 마디만 더 네네네. 언급드리면 그래서 아까 SLR 하겠습니다. SLR.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미국 정부에서 5% 그 익스포저 대비 자본금 유지하는 요건을 3%로만 줄여주면 예. 미국 금융기관들이 예. JP모건 등등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거의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국채 가격 자체가 좀 매력적인 또 구간이기도 아니, 하죠. 당연한-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군 중에 하나가 채권. 예. 그 중에 채권 중에 국채. 국채 중에 가장 안전한 국가 미국 국채 10년물이 4.5% 가까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죠. 수익의 소스 아니겠습니까? 예.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은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어제 이제 상승세를 어마어마하게 줬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그냥 쏙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쏙 들어갔고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오히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또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는 거 아니냐, 성장 때문에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는 뭐 물론 경기 침체를 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연결해서 사실 지금 남아 있는 우리 기간 동안에 어떤 투자에 대한 전략이나 또는 하반기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 또는 일부 만약에 대표님께서 보시는 위험 요인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까? 중요하고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질문을 주셔가지고 예. 일단 가장 첫째, 중요한 것부터 말씀해 일단 주시죠. 첫째 경기 침체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자 경기 침체라고 하면 NBER에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2, 4분기 또는 3, 4분기 수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경기 침체의 조건이다. 예. 등등등이 있어요. 예. 그중에 아직 아무 조건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가름을 드리고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 말도 사실 틀린 것이죠. 경기 침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던 것뿐이지 예. 경기 침체 아니었어요. 예. 마이너스 0.3 명목으로 1사분기 GDP 3.5% 성장했어요. 네. 물가 감안하니까 마이너스 0.3이었고 그조차도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마이너스 0.3이었습니다. 수입이 많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소비 활동이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소비가 괜찮은데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다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자 대신 이 경기 저 역시도 사실은 이 관세에 따른 한두 달 동안에 지금 막 보편관세 끌어올리고 지금 뭐 100몇십 %까지 끌어올리고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이 언제쯤 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반기에 이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네. 근데 그 타격이 이제 있는 경기 기업의 실적 발표나 실적 발표라든가 소비세라든가 아까 언급해 주신 물가라든가 물가, 경제 지표나 그건 확인을 예.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고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특히 단기적으로는 오늘 발표되는 CPI 제가 볼 때 문제 없을 거예요. 근거는 제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대신 목요일 날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바로 수입하는 물가를 바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한 3, 4개월 이연해서 소비자 물가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CPI는 지난달 거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고 생산자 물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5월이 누적된 6월 달 발표되는 지표부터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죠. 예. 제가 진짜 우려하고 있는 건 이제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예. 아까 드라이 파우더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1위 경제대국 기축통화국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수준이 상당 4.5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예. 만약에 경기 침체의 어떤 징후가 보인다거나 뭐 실업률이 되친다거나 물가는 이제 역으로 막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어떤 경기 침체의 어떤 위기가 분명히 보인다고 하면 네. 저 페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스몰 빅 스텝 뿐만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한 번에 75 또는 100bp 인하시켜버려도 되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 지출 말씀이 길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네네네. 작년 대비 정부 지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데일리 트레저리 스테이트먼이라고 그거 매일매일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표를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정부 지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건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6월 전에 그 미국 의회에서 감세 법안 4월 며칠 날 통과됐었잖아요. 2월 며칠 날 상원하원 결의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법안으로 조금의 수정을 거치면서 통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감세라든가 규제 완화가 실제로 정책으로 효과를 미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경기 침체가 관세 때문에 경기 어떤 부진이 오긴 올 텐데 예. 그 부진을 상쇄하고도 상쇄한다. 더 서포트할 수 있는 정부의 여지, 감세, 규제 완화 또는 페드의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실탄이 있기 때문에 그 침체 부진이 저는 상당히 얕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난주까지 기업 실적 발표된 게 지금 90% 발표됐죠. 78%가 EPS 성장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 5년 내지 10년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예요. 그리고 그 1사분기 이대로 가면 1사분기 이익 성장률 자체가 12.3%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관세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안 좋을 거다라고 해서 그렇지 현재까지 발표되는 기업 실적 나쁘지 않아요. 12에서 14 정도가 보통 그 범위 밴드라고 제가 알고 있긴 한데. 그럼요. 그러니까 평균 수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까지는 적어도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이제 경기 부진이 언제 얼마나 올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수단, 드라이 파우더는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우려할 만한 큰 딥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보시면 투자 전략. 우리가 이제 빅테크잖아요. 사실은 빅테크도 지금 종목별로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그 분기별 EPS 성장률을 보시면 얼핏 그 엔비디아는 5월 28일 날이니까 이제 그게 분수령이 되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전분기 대비 전분기가 10.24 QOQ 그러니까 분기별로 EPS 성장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게 17.69 어쨌든 상승했죠. 그리고 구글만 해도 31.1% 상승했다가 이번에 48.68%로 EPS 성장률이 성장을 더 했습니다. 다음 밤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 좀 줄어들었고 아마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62%예요. 애플 10에서 한 7.8. 그러니까 최근에 애플 주가가 좀 불안불안한 게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이익의 성장성 자체가 주가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면 우리가 원론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제 테슬라가 2.8% 지난 분기 성장했다가 이번에 마이너스 40%.
그리고 반면에 브로드컴이 28.39% 상장했다가 요번에 발표된 게 45.59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들이 어떤 패턴으로 주식별로 어떤 패턴을 보일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우려 사항은 이 관세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여러 지금 하우스에서 이게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사실 뭐 도이치뱅크가 정확하게 시장을 잘 보는 하우스는 아닙니다만 저도 도이치 자산운용 근무를 해봤는데 아, 거기 계셨는데 그렇게 잘 보지 못한다? 실제 시장을 보는 건 좀 다르니까.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올해 2025년도 한해 이 주당 평균 EPS가 282달러로 봤어요. 근데 관세 영향으로 24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분명히 이런 식의 아까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기업 이익이 훼손이 된다.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훼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종목 장세로 가야 되고 뭐 업종별, 투자 전략별로 배분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올해는 관세 이슈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배분을 하고 어떤 빅테크에 쏠려 있는 컨덴스된 포트폴리오는 좀 지양을 하자라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대표님은 ETF 쪽으로 많이 또 보고 계시는 하우스이시니까 ETF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빅테크나 아니면 중소형 또는 약간의 경기에 좀 민감한 종목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ETF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표님께서는 뭐 지금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어디다 둬야 된다라고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중소형하고 부동산 쪽을 좀 강조드립니다. 중소형하고 부동산 쪽을 보고 있다.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간단하게. 금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향 안정화 시킬 겁니다. 안정화 될 거고. 과거 30년 동안 백테스팅을 해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에 금리 인하되는 국면에서 주식보다 성과가 더 좋은 게 부동산 리츠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첫 화면에서 안 보여드렸지만 연초 이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종목별로 임의 소비하고 중소형주가 아직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입니다. 연초 이후에 중소형이 물론 굉장히 많이 되튀긴 했지만 워낙 많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뭐 규제 완화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하반기에 그 감세라든가 거기에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가벼운 상승 탄력이 가장 높은 종목이라고 하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빅테크가 좀 많이 뛰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올 연말까지 좀 확정해서 보자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또 다음 주에 또 좀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또 깊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너무나도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자, 레그논 투자자문 이충강 대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5월 13일 프리마켓 뉴욕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선물 시장에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자, 내일 장 마감된 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또는 외신 기사들이 또 어떤 뉴스들이 많이 쏟아질지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